유권자가 꼽은 의제 중심으로 대선 후보들 공약을 검증하는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 오늘 주제는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 대응입니다. 코로나19의 끝이 머지 않았다는 전망도 있긴 하지만 다음 대통령이 임기 시작하자마자 대응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이 코로나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또 다른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그럼 먼저 대선 후보들 공약 짚어보죠. 송명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1호 환자를 맞이했던 인천의료원. 지난 2년 동안 여기에서만 3,000명 넘는 코로나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민간 병원이 주저하는 사이 인천 지역 환자의 3분의 1을 책임진 겁니다. 몇 달을 버티면 사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병원도 그 다음 단계를 우리를 돕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던 일을 나눌 생각은 안 했고. 국내 병원에서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0%. 그런데 코로나 환자의 80%를 공공병원이 도맡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선 후보들 모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공공병원을 늘릴 것인지 민간 의료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우선인지를 놓고 해법이 갈립니다.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공공병원 확충에 무게를 둡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과 70개 진료권의 공공병원 확보를 공약했습니다. 안정적인 의료체계의 뒷받침 없이는 일상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기존의 의료 인프라를 활용하되 진료 수가, 즉 재정 지원을 높이자는 입장입니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여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루하루가 전쟁 같다는 의료진들. 의무감, 책임감으로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이곳에서 100명 넘는 의료진이 그만뒀습니다. 이번 달하고 지난달에 한 9명 이상 그만뒀습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한 명 한 명 갈 때마다 너무 아쉽고 허탈하고. 의료 인력 문제에 대해 후보들은 재정 지원으로 인력 이탈을 막고 유휴 인력을 활용하자와 의대 신설을 포함해 절대적인 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립니다. 의료 현장 인력 적절성에 대한 종합조사를 거쳐서 적정 인력 기준을 빨리 정해야 합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정부 정책을 요구하겠습니다. 방역 컨트롤 타워의 재정비와 백신 주권 확보는 모두가 외치는 과제입니다. 백신 주권 국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백신 못 구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백신은 한 달 안에 전 국민이 맞는 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2004년 사스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이후 허약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할지 차기 정부가 안게 된 과제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네, 그렇다면 후보들이 내놓은 이런 해법이 현실성은 있는 건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공약들을 검증 취재한 정치부 송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먼저 공공병원이요. 지난 2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실태가 어떤지 몇 차례 짚기도 했지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진전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실 공공의료계에서는 독박 의료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통계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OECD 국가평균의 공공병상의 비중이 72%인데 우리는 10%입니다. 네. 높은 수준의 민간 의료 시장에 비해서 공공의료병원들이 상당히 위축돼 있는 게 사실인 거죠. 네. 이 후보들 감염병 위기에 어떻게 대비할지 방향이 조금씩 다른데 공공병원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겠다.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 공약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결국 재원과 의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후보들 재정 충분히 투입하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우선순위를 두는지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도 감염병 전문병원 짓겠다 공약했는데 임기 5년이 다 된 지금 아직 한 곳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네. 대개 예산 심사 때 수익을 우선하는 기준에서 밀리곤 하는데 후보들 의지는 밝겠습니다만 어떤 이 재원에 대한 대책이 좀 분명치 않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돼야 하는 거죠?
대개 300병상 정도 규모의 공공병원 하나를 짓는데 1,500억 원 정도 듭니다. 네. 그럼 다른 후보들과 달리 윤석열 후보를 보면 민간 병원이 비상 상황에서 역할을 하게 하고 손실은 국가가 보전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평가가 나오나요? 네, 윤 후보는 민간 병원에 여유가 있는데 공공병원을 계속 늘리면은 어떤 의료의 질이나 재정을 보장할 수 있겠냐는 논리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총 병상 수를 보면 공급이 24만 병상 더 많긴 합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은 부족하고 중소규모의 병의원과 요양병원이 많은 구조입니다. 네. 따라서 코로나19 대응에서 확인된 공공의료의 역할을 과연 민간에 의지해서 감당할 수 있겠냐는 반론 나옵니다. 또 지역의 경우에는 의료의 격차도 상당히 크고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좀 편하게 말해서 독박 의료 얘기도 했는데 당장 급한 건 인력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공병원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사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력 문제가 의료계 내에서는 첨예한 갈등 사안입니다. 재작년에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면서 집단 추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의료계 내부에서 조정과 동의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니 뭐 재난지원금 또 손실보상 문제는 후보들이 꽤 치열하게 의견을 내왔는데 이 감염병 대응 체계는 논의가 좀 밀린 것 같네요. 사실 지금이야말로 공공의료를 한 단계 높일 절호의 기회인데 이번 선거 기간에 보면 이 논의가 두드러지지는 못했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공약을 분석한 자문단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려운 정책 과제를 조율하고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인데 공공의료 확충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치열한 정책적 경쟁을 하기보다는 투표자들의 어떤 표심을 사기 위한 손실보상과 같은 현금 지원성 공약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한복판에서 치러지는 대선이고 당선자는 당장 직면하게 될 문제인데 좀 아쉽습니다. 송명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